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36분 비트코인 현재 3,900만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 차트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에 업비트 기준으로는 박스를 뚫고 내려오는 좀 차트 형태가 해외 차트 기준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렇지만 어쨌든 일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물론 주말이 껴있긴 했지만 일요일에 여기서 이제 양봉 마감, 그리고 오늘도 양봉이 일단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렸다가 올리는,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의 저점 구간이랑은 사실 요때도 조금 비교를 할 만하고, 추가적인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단 자리에서 그래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위주로 돌림 펌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로엑스, 셀로, 스테픈, 그리고 1인치가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이 1인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4일 전 영상에서도 수위 1인치 앵커 보시면 이제 스테픈 요런 코인들을 지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불러도 이 당시에 굉장히 큰 하락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1인치도 요때 427원의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렸고, 7월 6일이죠. 요때도 요런 식으로 해외 차트 기준으로 딱 1인치 네트워크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식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인치도 아까 전에 이제 800원까지 찍어주고 지금 이제 살짝 꺾일 수 있는 흐름인데, 요런 건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요런 구간,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빠진 코인들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1차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제대로 이제 쏘아 올렸을 때 직전의 반등폭이죠. 1인치도 직전에 크게 저점 갱신을 한번 하고 나서 떨어진 지점보다 더 위로 올리면서 93%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이때 반등폭 이상으로 찍어줬죠. 거의 150%를 찍어주고 아마도 이렇게 조금 이제 꺾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잡코인들은 한번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보시면은 크게 올린 다음에 상승폭의 대부분을 또 반납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알트는 숏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으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꺾이는 걸 보면서 일봉상으로 음봉이 들어올 때 숏을 잡으면 또 숏 기회도 좀 나름 크게 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숏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알트는 이제 롱 위주로 접근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줬고, 카톡방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롱 잡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1인치 네트워크로도 상당한 수익, 71% 수익, 수위도 잘 올라갔죠. 75% 이런 식으로 10바만 해도 75%, 도지코인도 55%, 그리고 알고랜드도 주말간에 저희가 다 추천을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알고랜드도 잘 올라가면서 이렇게 34% 수익이 났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다 정보를 드리고 있고, 지금 1인치 후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트 흐름을 먼저 보면, 이런 식으로 일요일에 보시면 일요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횡보하던 지지 라인을 푹 깨면서 아래로 이제 빠졌었는데, 요때 롱을 쳤죠. 순간적으로 이제 빠지는 그림에서 아래 꼬리 확인하면서 여기 딱 손절을 잡고 롱을 들어가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예측을 하겠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롱을 들어갔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롱을 친 거죠. 쭉 요런 식으로 롱으로 이제 쭉 올라가고,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충분히 롱으로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타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이런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위험하지 않게 딱 리스크를 딱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을 딱 정확하게 잡은 상황에서, 왜냐면 흘러내리면 또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매물대 여기 천장 자리를 뚫어준 것 자체는 일단 좀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작용으로 좀 눌리긴 했지만, 눌릴 때 저점을 또 그래도 높여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내린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살짝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조만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런 정도의 이제 반등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저번 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31.8K를 찍어주면서 이 자리만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결국에는 31K 지지에 실패를 하면서 밑으로 좀 크게 쏟았고, 쏟은 이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V자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 다시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지금 형성된 이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깨게 되면 사실 하락 이후에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나온 음봉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 찍은 이 음봉 자체가 아래 꼬리가 이런 식으로 좀 안 달려줬기 때문에 좀 찝찝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아래 꼬리 크게 안 달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위로 가는, 눌러주고 다시 위로 가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저점을,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 높여주는 이 흐름 자체를 깨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위로 이제 가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주말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정도 이제 무빙에서 위로 이제 쏴주는 그림이 나오면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이제 바닥을 삼아서 다시 한번 위를 두드려줬을 때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그런 패턴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3만 달러를 지지해주냐 못해주냐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V자 반등이 바로 좀 터져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이런 저점의 흐름들을 깨지 않고 바로 좀 올려쳐주는 움직임이 좀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오늘 밤에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흐름이 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흐름 자체를 깨버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올려치면서 고점 갱신하고 바로 잡아서 내렸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1파에서 2파, 3파까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해도 최근에 나오는 패턴상 그렇게 원웨이 하방 빅쇼트의 움직임보다는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전에 이제 지켜주던 29,500이나 29,700도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려 찍은 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려 찍은 만큼 한 번 더 내려 찍었을 때 29,500까지도 한번 붕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여기서의 쌍바닥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워낙에 큰 거래량이 좀 터졌었던 구간이고 이 구간을 지금 일단 다시 안 가고 있어요. 이 이후로도 저점은 어쨌든 간에 높여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29,500, 29,700 그리고 여기서 찍었을 때는 29,900달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 박스 내에서 이 거대한 이 최근에 이제 형성된 긴 박스 내에서의 저점 자체의 흐름을 높여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지 중이다. 근데 만약에 이 흐름을 깬다? 이번에 그래서 형성된 이 꼬리 29,900을 만약에 이제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29,500에서의 쌍바닥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고 이 구간은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선 나름 큰 반등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손절을 짧게 잡고 V자로 이렇게 올려 쳐줄 가능성에 이제 롱 배팅 하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정도 내려왔을 때 29,500짜리에서의 대형 쌍바닥 롱을 보고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를 깨고 나면은 이게 또 엄청난 빅쇼트의 신호다 하면서 숏 물량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살짝 깨고 나서 위로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단기적으로 좀 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깬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뭐 내리는 추세로 가도 깨고 살짝 올리고 그 다음에 깨고 올리고 깨고 올리고 왜냐면 이전에 조정 나왔던 패턴 자체가 그런 패턴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저점 깨고 나서 들어 올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저점 또 깨고 나서 또 강하게 들어 올리고 저점 깨고 들어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의 V자 반등이 안 나온다 해도 저점 갱신한다고 해서 뭐 크게 이제 바로 여기 추세선까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N자 파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선에 닿았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단기 타점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롱을 보지만 그 손절가가 깨졌다고 해서 크게 상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크게 내려주면은 이런 구간에서 롱 잡았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떨어진 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간 폭도 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유효할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장대 양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트가 어쨌든 간에 이제 위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알트들도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테픈이라든지 1인치 요런 거 에이브, 왁스, 블러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잘 올라갔죠. 전부 올라갔습니다. 특히 1인치가 좀 크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7월 6일 날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인치도 요때 말씀을 다 드려서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트의 롱숏짜리 뿐만이 아니라 롱 위주로 접근하는 이 알트들도 올라갈 때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또 실시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내용들 심도 있게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저희 특급 정보방 주소가 있죠.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입장을 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상승 파동을 줄 수가 있어요. 좀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뭔가 주봉 관점에서 알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셀로도 오늘 뭐 나름 8% 들어 올려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권이죠. 아직 올라간 게 없다. 그렇지만은 이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활발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직전에 거의 100%까지 올려준 이력이 있어요. 1인치도 직전의 상승폭 이상으로 지금 올려쳐주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셀러도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로 올려줬을 때 그래도 한 1000원짜리까지는 이제 올려쳐줄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주봉상으로 좀 더 이제 남아 보인다. 왜냐면은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이 들어왔을 때 1, 2, 3, 4, 5, 6, 7주간의 상승을 그동안에 그 전에 좀 보여준 적이 있었고, 가격적인 이 매물대로도 1000원짜리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셀러도 좀 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스태프도 저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스태프 같은 경우에도 291원대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눌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위로 흐름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많이 올랐죠. 지금 323원인데 근데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면 이 스테픈 GMT 같은 경우에도 그 직전의 상승폭에 비하면 아직 제대로 이제 올라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반등 초입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노려볼 만하죠. 여기서 이제 67%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7%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400원을 한번 찍어주고 내리는 흐름,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서는 더 갔으니까.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욕심 내는 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봤을 때 400원에서 45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지 않나,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베이직 어텐션 이런 것도 올라간 게 아직 없어요.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주말에도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알고랜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런 흐름 충분히 손절 딱 잡고 짧게 잡고 롱으로 좀 길게 들고 가볼만 하다. 알고랜드를 말씀을 드렸고, 잘 올라가고 있죠. 알고랜드도 주말 대비해서 오늘도 오늘 하루 동안 그래도 5% 정도 올려주면서 10배 레버리지만 썼어도 50% 정도 플러스가 찍힐 수 있는 그런 상승률이고, 아직 안 끝났다.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저점이고, 충분히 요 정도 폭의 상승, 여기서 이제 87% 정도 올려주고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을 해봤을 때 한 280원에서 300원 정도를 좀 찍어주는 그런 반등 폭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올라가주는 요런 식으로 요때와 비슷한 반등 폭을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알고랜드도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땅바닥이고 충분히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리고 어차피 손절을 짧게 직전에 저점 자리는 손절은 그래도 안전하게 요 정도는 손절은 잡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상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려쳐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지금 차트적으로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지지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마스크 네트워크 시총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900억대입니다 지금. 요런 것도 지금 자리를 워낙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절을 딱 잡고 4,300원대 손절만 딱 잡아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점, 주봉상으로 아직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온 이런 알트코인들 엔진이라든지 수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니어 프로토콜,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그 중심에 이제 리플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리플이 소송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알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물론 항소의 여지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리플이 이번에 보여준 이 폭발력을 봤을 때 리플이 바로 단기간에 어떤 악재가 떠서 크게 눌리지 않는 한 다른 알트들이 이때를 틈타서 한 번씩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막 팍 쏘고 있는 이런 1인치 같은 거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가능성, 아직 안 쏜 코인들, 요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요것도 다 비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줬을 때 얘기고, 한 가지 불안한 점은 비트가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을 때 이때를 틈타서 알트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주는 건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고 나오면 또 하락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알트들이 이번에 한 번씩 상승 돌리고 비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인치 같은 경우에도 올린 거를 다 내리는 흐름,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도 너무 조금,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비트가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알트들이 좀 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트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알트 펌핑들이 조금 단기성 이벤트에 그칠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의 흐름이 좀 중요하고, 그때를 틈타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 비트가 이렇게 흘러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서는 뭐 롱이든 숏이든 가리지 않고 좀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트코인도 주봉상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번 주 주봉이 윗꼬리 봉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이걸 어느 정도 좀 말아 올려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좀 주말 금요일부터 해서 올렸던 거를 다 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아랫꼬리, 주봉상의 아랫꼬리가 이후에 상승의 어떤 전조 증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고점 구간에서의 윗꼬리 캔들은 하락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너무 또 축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블랙록부터 해가지고 리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이제 축제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공포에 있어서 환희에 팔라는 이런 투자 격언도 있듯이 우리가 약간 요런 거, 주봉상의 윗꼬리가 고점 부근에서 출현을 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있음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I가 지나가고 다음 대형 이벤트로는 결국에는 7월 27일에 목요일 3시에 잡혀있는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고, 지금 25bp 인상 확률이 96%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다음 주면은 이제 7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듭니다. 7월 27일에는 FOMC에서 금리를 25bp 올릴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주 전까지의 흐름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FOMC 전에 차트를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롱이 터지는 이런 방향성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의 경우의 가능성, 갑자기 이제 FOMC 전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금리 발표하면서 악재가 아니냐, 25bp 인상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식의 조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크게 비트코인이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 나스닥도 사실상 지금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1월부터 계속 양봉, 여기 하나 음봉 섞이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퍼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결국에는 쌍고 저항을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비트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나스닥의 흐름도 이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왔다. 왜냐면 지금 빠져야 될 자리에서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가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도 사실상 지금 뭐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다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죠. 4, 5, 6월 달에 실적을 이제 7월 달에 너도나도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어닝 시즌이 왔는데, 이 어닝 시즌 뉴스에 팔아라, 요런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점 신호, 그리고 세력들도 상반기에 이런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을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해야 자기들 실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나스닥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사실상 나스닥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그렇게 나스닥만큼 좋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에 지금부터 꺾이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런 중요한 반등 지점을 디드면서 또 상방 돌파가 나오는 아마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도 추세적으로 2%에서 3% 정도 음봉을 내려 찍어준 이후에는 그래도 반등 자리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등 자리는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애매한 구간, 지금은 사실 하락하고 나서 횡보를 굉장히 변동폭이 없는 수준으로 옆으로 빼주고 있는데 보통 이런 수렴 구간 이후에는 발산 구간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고, 사실상 위로 가도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아래로 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한쪽 방향으로 터졌을 때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의 역추세 매매도 충분히 근거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갑자기 이제 친 비트코인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블랙록의 행보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이고 모든 단일 통화를 능가할 수 있다는 또 이런 좋은 발언을 했죠. 또한 현물 ETF에 대해서도 블랙록의 이름이 붙을 경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때문에 규제 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프라이드가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블랙록은 이런 피델리티라든지 위즈덤트리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고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랙록이 ETF 신청한 이후에 SEC의 태도가 상당히 좀 바뀌면서 이런 어떤 ETF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온다 해도 여기서 눌림 이후에 돌파 상승이 나올 때의 재료로서 현물 ETF 승인이 뜨면서 올려쳤을 때 폭발력이 상당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돌파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돌파가 안 나오고 결국에는 박스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저런 어떤 모종의 세력들의 어떤 이제 재료 폭발로 인해서 추가 돌파 상승을 위한 조정, 그러니까 더 크게 가기 위한 조정이죠. 이번에 크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뚫지 못했는데, 다음번 상승에는 직전에 여기서 나왔던 패턴처럼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는, 눌렸다가 그냥 뚫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눌린다 해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수가 있다. 지금 거대 자산 운용사들의 행보 자체가 친 비트코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단은 SEC랑 이제 리플이 소송하고 있는데 미국 법원의 판결 자체는 리플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할 수가 있겠죠. 항소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동안은 조금 방심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 항소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는 이유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할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리플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리플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냐 안 하냐도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리플이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여기 추세선 지금 보시면은 상단으로 올려쳐주고 아직 여기 880원대 이하로 지금 잘 안 내려가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항소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항소를 한다 그러면 한번 눌렸다가 항소도 기각, 이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리플에서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했는데 굉장히 조금 장난스러운 트윗이죠. 강아지와 고양이 중 그래도 도지를 더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도지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도지도 사실상 이번 사이클에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의 한번 상승, 요 정도 펌핑 해주는 그림, 100원에서 120원까지 쳐주는 그림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일봉의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지금 3일봉 자체가 요런 식으로 몸통형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경우에는 단일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좀 음봉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4개가 붙었고 여기서는 이제 6개가 붙어주면서 어쨌거나 이제 3개에서 6개 사이로 요런 식으로 붙어주면서 추세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상 조금 밀리는 추세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 나온 몸통형 음봉 자체가 굉장히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올리려면 빨리 지금 자리에서 좀 오늘 내일 중으로 좀 반등이 좀 터져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내려온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빨리 여기서 위로 올려줬을 때 봉의 형태가 또 다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돼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매물 자체를 이제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추세 자체가 요 당시의 흐름이나 요 당시의 흐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어느 정도 흘러내리다가 또 이제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박스 저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이제 숏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너무 큰 하방보다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좀 저점 갱신하고 또 올리고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N자 패턴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손절을 짧게 잡고 롱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손절가를 이탈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장세로 좀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조금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장투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는 마인드가 좀 유효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의 약간 이제 역추세 매매라든지 숏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을 또 짧게 요 정도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요런 3438달러 정도 손절을 잡고 이런 하방을 한번 노려본다든지 그런 접근법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여기서 정확하게 롱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로 인해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쌓아가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방향성이 터지고 나면은 반등도 나름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최대한 살펴보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알트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심하게 떨어진 알트들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해준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대한 저희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 시간대랑 새벽 시간대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타점을 잘 잡아서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수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